소설 속의 사랑. 평단의 극찬을 받았으나 정작 영미권에서는 판금된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 중의 하나인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입니다. 헨리 밀러는 미국의 장편 소설가이자 수필가로 뉴욕에서 독일계 중산층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브루클린에서 성장했습니다. 개성과 반항심이 강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각종 직업을 전전하면서 지적, 성적, 문학적 편력을 거쳤는데 1930년대에 프랑스에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밀러에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명성을 가져다준 작품인 북회귀선과 남회귀선은 거침없는 표현의 자유를 발휘해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작품들은 외설 11호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되었는데 미국에서 출간하기까지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후 밀러는 표현의 자유를 성취한 위대한 승리자로 명성을 떨쳤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진보적인 작가 그룹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밀러는 이 시기에 섹서스, 플렉서스, 넥서스 등으로 이루어진 3부 작 장밋빛 십자가를 완성했는데 노년에는 작가로서 명성을 뒤로하고 수채화를 그리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1934년 파리에서 영어판으로 초간된 북회귀선은 발표 당시 평단의 극찬을 받았으나 정작 영미권에서는 판금된 문제작인데 헨리 밀러의 연인이자 후원자였던 아나이스 니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원적인 현실에 우리의 취향을 되살려줄 만한 힘이 있는 소설이 여기 있다.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격렬함,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쾌활함이나 격정, 흥분도 담겨 있다. 헨리 밀러의 악명 높은 자전적 소설인 북회귀선은 1930년대 파리의 음란물 출판사였던 오벨리스크 프레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주제와 표현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30년간 출간을 금지당했는데 1961년과 1963년에 미국과 영국에서 출간된 후 거의 숭배에 가까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에는 1930년대에 밀러가 가난한 외국인으로 살았던 파리의 지저분한 뒷골목이 독특한 관능과 자유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밀러는 도덕적,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이 작품을 철학적 사색, 환상, 그리고 상세하게 묘사한 그의 여성 편력으로 채웠습니다. 이 작품이 누린 높은 인기는 훌륭한 작가가 아닌 음란 소설가로서의 밀러의 명성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 작품의 문학성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숱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회귀선은 어떤 특정한 주제나 줄거리가 없이 주인공의 의식 흐름을 따라 소설이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작가의 1930년대 파리에서의 생활을 묘사한 자서전 겸 일기 형식의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미국 브루클린 출신의 소설가 지망생인데 아내 모나가 보내주는 돈을 받으며 교정 등의 직업도 갖기는 하지만 파리에서 가난하고도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과 창녀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면서 그저 설명하는 형식의 글로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짓거리는 독백인데 적나라한 성행위의 묘사도 딱딱한 전체 글 때문에 부드러운 에로틱이란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이번엔 소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간단히 끝낸다. 만일 뭔가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더럽혀진 세탁물과 함께 배낭에 담아가지고 돌아다닌다. 나는 가진 돈을 다 써버렸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나는 글을 쓰는 기계이다. 이미 마지막 나사가 잠겨졌다. 문장이 흘러나올 뿐이다. 나와 기계 사이에는 탈끝만큼의 거리도 없다. 나는 기계이다. 어떻게 한 사나이가 온종일 허기진 배를 껴안고 헤매며 돌아다닐 수 있고 더욱이 이따금 발기까지 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차정은 영혼의 해부학자들에 의해 손쉽게 설명되는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파리를 느끼기 위해서는 부자일 필요도 시민일 필요도 없다. 파리는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지상을 걸어다닌 가장 교만하고 가장 더러웠던 많은 거지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고향에라도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파리 지행들이 그 밖의 모든 대도시의 시민들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이것이다.
뉴욕의 경우는 나는 매우 다른 점을 느낀다. 뉴욕은 심지어 부자들에게도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뉴욕은 차갑고 반짝반짝 빛나며 해롭다. 건물이 뉴욕을 지배한다. 뉴욕에는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일종의 원시적인 창란이 있다. 정신없이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욱더 기운은 상실된다. 끊임없이 들끓고 있지만 이것은 시험관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도 이것이 어떠한 일인지 알지 못한다. 누구도 그 에너지를 지휘하지 않는다. 거대하고 기이하고 당황스럽다. 엄청나게 반응하는 박력, 하지만 한, 기운, 형. 두려운 점은 인간이 분뇨 더미 속에서 장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 그들이 장미를 원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 네가 여자한테 원하는 건 뭔데? 나는 자신을 여자에게 모두 넘겨줄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나를 그 여자가 끌어내 주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그녀가 나보다 더 나아야만 해. 사상을 갖고 있어야만 해. 단지 그냥 여자가 아니라 만일 그녀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믿도록 해주기만 하면 돼. 친구를 갖는 대신 나는 거리를 가졌다. 거리는 나를 향해 인간의 비참함, 갈망, 후회, 실패, 낭비된 노력 등이 섞인 그 슬프고도 아픈 언어로 말을 걸어왔다. 그렇다 하고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 또한 흘러가는 것을 사랑한다. 강, 하수도, 용맘, 정액, 피, 쓸개즙, 언어, 문장을 양수가 복막을 찢고 흐를 때를 사랑한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담석이 쌓인 신장을 사랑한다. 문드러진 곳을 지나 흐르는 소변을 사랑한다. 끝없이 번지는 임지를 사랑한다. 신경질적인 말을 사랑한다. 이처럼 전파하고 병든 여러 영혼의 모습을 그려내는 그를 사랑한다. 아마존 강이나 오리노코 강과 같이 큰 강을 사랑한다. 거기서 모라바진과 같은 미치광이가 지붕 없는 배를 타고 꿈과 전설을 가르며 흘러내려가 막다른 하구에서 익사한다. 나는 흘러가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수태하지 못한 정자를 씻어내는 딸거리 피조차도 사랑한다. 나는 흐르는 듯한 초서체 글씨를 사랑한다. 시간을 품고 성장하는 것, 결코 끝나지 않는 출발점으로 우리를 되돌리는 것을 사랑한다. 예언자의 부조리, 희열이라는 이름의 외설, 편집증 환자의 의지, 도움도 되지 않는 기도를 되풀이하는 사제, 매춘부의 불결한 언어, 하수도에 흐르는 거품, 유방에서 나오는 젖, 자궁에서 흐르는 씁쓸해한 꿀, 녹고 섞이고 분해되는 온갖 액체, 흐르는 동안에 정화되어 본디의 의미를 잃고 죽음과 소멸을 향해 위대하게 순환하는 똥. 위대한 근친상간의 소망은 흘러간다. 시간과 함께 흐르며 피안의 위대한 상을 현세와 융합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언어 때문에 폐쇄되고 사상 때문에 마비된 어리석고도 자살적인 소망이다. 파리는 매춘부와도 같다. 멀리서 보면 그녀는 매혹적이며 사람들은 그녀를 팔에 끌어안고 싶어 안다한다. 그러나 5분 후에는 공허하게 느껴져 자기 혐오에 빠진다.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는 흘러가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맹인 밀턴이 말했다. 나는 오늘 아침 환희의 외침과 함께 눈을 뜨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했다. 나는 그의 강과 나무와 그가 탐구하고 있는 밤의 모든 세계에 대해 생각했다. 그렇다 하고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 또한 흘러가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강, 하수도, 용암, 청액, 피, 담즙, 단어, 문장을 나는 복막을 찢고 나오는 양수를 사랑한다. 고통스러운 담석과 자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인 신장을 사랑한다. 나는 뜨겁게 쏟아지는 소변과 끝없이 흐르는 임지를 사랑한다. 나는 히스테리 환자의 말과 설사처럼 흐르며 영혼의 병든 이미지를 비추는 문장을 사랑한다. 헨리 밀러의 북괴기서는 1970년 미국에서 TV 영화로 만들어진 바 있는데 조셉 스트릭이 감독을 했고 립톤과 제임스 토마스 칼라한, 앨런 버스틴이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평단의 극찬을 받았으나 정작 영미권에서는 판금된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이었습니다.